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대한민국의 국호와 고조선이라는 내용이거든요. 올해가 이제 월드컵이 열리는 해인데 한 20년 전 한일 월드컵 하면 떠오르는 일이 뭐가 있으세요? 한일 월드컵 하면은 정말 뜨거웠던 응원이었죠. 예. 대한민국. 그렇죠. 누구나 다 아마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떠올릴 텐데 사실은 그때까지만 해도 그 전에는 사실은 한국의 이 대한민국의 국호가 전 세계에 제대로 알려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뭐 한국이다, 뭐 물론 영어로는 코리아라고 하지만 그걸 번역한 것을 한국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사실 이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코리아의 이름이 본래 대한민국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는데 사실은 그러면서도 20년이 지금 지났지만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언제부터 시작됐고 어디에서 유래가 됐는지 그리고 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사실 이런 거를 잘 가르치는 적이 없거든요. 배운 적도 없고요.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 부분을 좀 준비를 했고요. 지금 제가 자료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보통 이제 1948년 우리가 광복 이후에 이 한반도 남쪽에 대한민국이라는 정부가 수립되면서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국호가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대일 항쟁기 때 그로부터 한 30년 전이죠. 한 30년 전인 대일 항쟁기 때 결정적인 어떤 변곡점이 됐던 3.1운동 그 결과물로서 드러났던 것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거든요. 바로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면서 임시헌장, 지금으로 얘기하면 헌법이죠. 헌법을 만들면서 이제 선포문을 만드는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자료 보시면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라는 이런 그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은 사실은 1919년에 처음 사용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에서 진짜 이름은 대한이라는 두 글자죠. 왜냐하면 민국이라는 것은 국민이 주체가 되는 나라다 하는 그런 정치 체제의 의미니까 실질적으로 국호라는 거 볼 수 있는 것은 대한이라는 두 글자죠. 그런데 그러면 혹시 사회자께서는 이 대한이라는 이름이 이때부터 시작되었는지 아니면 그 이전에도 사용된 적이 있는지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글쎄요. 예, 사실은 이제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이 학교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은 역사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1919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일반적으로 이 대한민국의 이름이 어디서 유래됐느냐, 대한이라는 두 글자가 그것을 제가 오늘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자료를 준비했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지금 고종실록 34년 10월 10일 일자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원문이 있고 이제 밑에 번역문이 있는데 고종실록 34년이면 조선의 마지막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고종이 재위 34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럼 저거는 서기로 따지면 어떻게 되냐면 1897년입니다. 그러니까 1900년에 기준에서 3년 전인 1897년인데요. 그때 이런 얘기들을 주고받습니다. 신하들하고. 상이 이르기를 고종이 말씀을 하시죠. 경등과 의논하여 결정하려는 것이 있다. 정사를 모두 새롭게 시작하는 지금에 모든 예가 다 새로워졌으니 원구단의 첫 제사를 지내는 지금부터 마땅히 국호를 정해서 써야 된다. 대신들의 의견은 어떠한가 하니까 이제 신하들이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쭉 합니다. 그런데 고종이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는 곧 사만의 땅인데 국초의 천명을 받고 하나의 나라로 통합되었다. 지금 국호를 대한이라고 정한다고 해서 안 될 것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대한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것이 바로 1897년입니다. 저 때였군요. 예. 그래서 이때 이제 1897년에 처음 이제 대한이라는 국호가 등장을 하는데 고종께서 말씀하셨듯이 대한이라는 국호를 정한 이유가 우리가 곧 사만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분명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 사만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인데 대한제국이라는 나라 이름을 처음 선포한 것이 1897년인데 이때 바로 원구단을 지어가지고 천제를 봉행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대한제국을 선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원구단이 지금의 저 서울시청 앞에 가면 건너편에 중구 소공동에 아직도 저 원구단 터가 남아 있습니다. 아쉽게도 지금 원구단이라는 저 천제단은 남아 있지 않고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 같이 그 천제의 대상인 황천상제를 모시는
황궁우만 지금 남아 있기 때문에 좀 아쉬운 감이 있는데, 요거 그림은 지금 상생 방송에서 CG로 이렇게 복원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모습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요때 이제 천재를 지내고 나서 대한제국이라는 나라 이름을 선포하면서 비로소 대한이라는 이름이 우리 역사에 처음 등장하게 되는데, 고종께서 말씀하셨듯이 대한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만의 후손이기 때문에 대한이라고 이름 지어도 무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 제가 요 자료를 하나 준비를 해왔어요. 요 자료는 뭐냐면 지금 현행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사만 강역을 표시한 지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고등학교에서는 한국사 교과서가 총 9종이 있습니다. 9종이 있는데 거민종 교과서로 9종이 있는데 대부분이 다 똑같은데요. 제가 이제 신뢰를 들기 위해서 두 종류의 출판사 것만 좀 가져왔거든요. 금성출판사하고 비상교육의 지도를 가져왔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듯이 사만이 어디 있습니까? 한반도 남부 쪽에 마한, 진안, 변안 이렇게 강역이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고종이 나라를 다스리던 그때 조선의 강역이 과연 어디였을까요? 어디까지가 조선의 강역이었을까요? 훨씬 더 컸었겠죠.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듯이 사실은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하는 한반도 전역이 그 당시 고종이 나라를 다스리던 강역이었거든요. 물론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일반적으로 조선, 이성계가 세운 조선에 들어서면서 비로소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하는 한반도, 온전한 한반도를 이렇게 국토로 이렇게 가지게 됐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부분도 여러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지만 오늘의 주제에 좀 집중해서 얘기한다면, 고종이 나라를 다스리던 이 조선의 강역이 한반도 전역이었는데 한반도 남부에만 있던 마한과 진안과 변안을 이었다는, 그 사만을 이었다는 의식은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만을 이었다고 할 때 그 사만이 우리가 배우는 남쪽에 있었던 남사만이 아니고 바로 그것을 제대로 밝힌 분이 누구냐면 바로 단재 신채호 선생이시거든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분은 독립운동가고 또 사학자고 또 언론인인데, 이분이 조선 상고사와 이제 조선 상고문화사를 지으셨는데, 이분이 1925년 전후에서 6편의 논문을 쓰세요. 6편의 논문을 써가지고 발표를 하는데, 그 발표 중에 조선사 연구초라는 것이 1929년에 한 권의 책으로 나옵니다. 근데 그 조선사 연구초의 그 6편의 논문 중에 전후 사만고라는 책이 있어요. 그 전후 사만고라는 논문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구절을 있는 그대로 가져왔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진번막이나 진변만은 모두 신불말로 읽어야 할 것이니, 진번막 3조선은 기준이 남으로 옮기기 이전 북방에 있던 전사만으로, 진번막 3조선은 신불말 삼국이란 뜻이고, 또 진변마 사만은 신불말 사막이란 뜻이다. 이런 구절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역사를 좀 공부했던 분들은, 좀 관심 가졌던 분들은 좀 의아해 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서 두 가지를 좀 보셔야 되거든요. 진번막 3조선이라는 구절이 나와요. 근데 3조선 하면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지금 학계에서도 공통적으로 3조선 하면 뭐를 얘기하냐면 고조선을 세우신 단군왕검에 의한 단군조선을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단군조선이 문을 닫고 나서 등장한 기자조선, 그리고 기자조선이 문을 닫고 등장한 위만조선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연대기적으로 단군조선의 뒤를 이은 기자조선, 기자조선의 뒤를 이은 위만조선을 3조선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심각한,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해도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생각을 해보세요. 단군조선은, 고조선은 상당히 그 당시에, 요즘은 이제 홍산문화가 발굴되면서 하가점 하층문화가 발굴되면서 단군조선, 고조선이 얼마나 그 문명이 발전한 국가였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런 국가가, 또 해외 여러 사학자들은 이 고조선이야말로 동아시아에서 가장 특별한 국가 중에 하나였다, 뭐 이런 평가도 하고 있는데, 기자조선 할 때 그 기자라는 사람은 원래 중국 역사에서 은나라의 성인으로 일컬어졌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기자가
은나라가 망하고 주나라가 들어서니까 망명을 합니다. 내가 뭐 불사이군을 할 수 없다 뭐 그런 뜻이었는지 하여튼 망명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조선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마천의 사기에서도 그렇지만 주나라 왕이 기자를 조선에 봉했는데 신하로 삼지는 못했다, 이런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을 쓰고 있는데, 그걸 바탕으로 해서 기자조선을 얘기를 하지만 기자는 엄연히 망명자예요. 그런 걸 보면 망명자고, 또 위만이라는 사람은 연나라 사람이라고 분명히 사마천 사기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연나라 사람으로서 이 사람이 왜 고조선으로 왔느냐, 그거는 기록을 보면 원래 연나라의 왕이었던 노관이라는 사람이 한나라 유방으로부터 탄압을 받기 시작하니까 개국 이후에 흉노로 도망을 가거든요. 흉노로 도망가니까 그 밑에 부하로 있던 위만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목숨에 대해서도 위협감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온 거거든요. 그러면 기자는 망명자고 말 그대로 위만은 도망자예요. 그럼 망명자와 도망자가 고조선에 들어와 가지고 고조선의 전체 단군조선을 이어가지고 기자조선과 위만조선을 열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단재 신채호 선생께서는 삼조선이라는 것은 바로 그렇게 단군조선, 기자조선, 위만조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조선과 번조선과 막조선을 얘기하는 것이다. 고조선 자체가 삼조선으로 연맹체 형태로 국가 경영이 됐던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한 것이 바로 이 신채호 선생의 그 전후사만고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전사만이라고 표현했듯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까 교과서에서 봤던 남쪽에 있었던 사만, 그런 의미뿐만이 아니고 그 이전에 있었던 사만이 있었다. 그런데 이제 신채호 선생께서는 그 사만이라고 할 때의 한은 바로 삼조선을 다스리던 왕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지만, 여하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삼조선이 있었다, 사만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남사만 이전에. 그런데 이제 단군세기에서는 좀 더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했거든요. 행촌 이하면 고려 말에 선시의 구획 천하지지하사 분통사만하시니 사만의 계유 5가 64족이다 해서 초대 단군왕건께서 천하의 땅을 일정한 지역으로 경계를 했는데 그게 사만이다. 이게 이제 지도로 표현하면 바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주와 한반도 그리고 산동성까지 포함하는 고조선의 영역을 진안과 번안과 마한이라는 사만으로 나누어 통치했다는 것이 바로 삼조선설이고 사만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저런 대륙사만, 이런 대륙사만을 잊고 저 대륙사만 이후에 등장하는, 고조선이 멸망한 이후에 등장하는 남사만만을 생각하면서 그 남사만만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역사교육을 지금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고종께서 우리는 본래 사만의 땅이었고 사만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대한이라는 이름을 쓰는 것 자체가 뭐 하등에 문제될 게 없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사만을 기준으로 했다면 고종이 굳이 사만의 후손이라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사만이라는 것은 고조선의 다른 이름이다. 그래서 고종께서 우리가 사만의 후손이라고 얘기한 것은 우리는 고조선의 후예다. 그리고 고조선은 대륙 고조선이었지 한반도 남부 땅에 있던 사만이 아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거를 분명히 아셔야 되고, 자, 그래서 우리 국호를 한 글자로 요약하면 바로 한이라는 한 글자로 요약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나라의 한사상과 한철학의 대가가 이제 김상일 교수인데 전 한신대 철학과 교수였는데, 이분이 한사상 머릿말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one, many, 그리고 same, middle, about와 같다. 하나, 많다, 또 같다, 아주 중심이다, 또 대략이라는 이런 뭘 딱 정해지지 않는 이런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바로 여기에서 완이라고 하면 뭐 우리가 한 개, 두 개 할 때 하나잖아요. 또 맨이라고 하면 한 움큼 하면 그 한에 많다는 뜻이 담겨 있고, 세임은 한결에 우리는 같은 피부치다 할 때 한자를 쓰잖아요. 그리고 또 한여름 하면 여름의 중심에 들어와 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뭐 한 대여섯 개 하면 그 한은 어떤 딱 정해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 한이라는 것은 김상일 교수도 얘기했지만 우리 하나 한 말 속에 숱한 의미를 다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관심거리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이 한이라는 것이 한 20여 가지의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얘기예요. 환단고기를 2011년에 완역하신 안경젠 종도사께서는 역주본 해제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한은 하늘의 광명이 인간에게 내려와 깃든 것이다.
그래서 한은 바로 인간을 하늘의 광명을 내려받은 신성한 존재로 자리매김하는 말인 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위대한 우주 사상을 담고 있는 한이 우리 한민족을 지칭하는 말이 된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 한이 정말로 이 코로나19를 겪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 8,200만 한국인 그리고 78억 인류가 앞으로 나아갈 문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말이라는 것을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